이번 시간에는 몇 페이지 보는 거냐 그러면 아까 우리 몇 쪽까지 봤었냐 그러면 저기까지 봤었지요. 우리가 8쪽 7쪽까지 봤지요. 그럼 이번 시간에는 6페이지 보세요. 8쪽 볼 거예요. 감염병 관리 사업 지원 기구를 운영하라는 거예요. 그럼 감염병 관리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지요. 그때 지원 기구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첫 번째, 보건복지부 장관 및 시도지사는 거기 보게 되면 기본 계획을 아까 보건복지부 장관이 몇 년 단위로 세운다고요? 5년이지요. 5년 단위로 그 세운 기본 계획 및 시행계획 시행을 위해서는 뭐가 되냐 그러면 또 국제협력 이런 거에 위해서는 여러 가지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지원을 하고 그다음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감염병 관리 사업 지원을 둘 수가 있다는 거죠. 국가지방자치단체는 또 뭐라는 거냐 그러면 예산을 지원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관한 것이 3항 보게 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한대요. 감염병 관리 사업 지원 기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랬었죠. 그랬을 때 대통령령은 시행령 1조 2에 있어요. 그럼 1조 2를 한번 펴보세요. 1조 2는 몇 페이지 있는 거냐 그러면 저기 33페이지 보세요. 지금 시행령 처음으로 왔으니까 처음이니까 보는 거. 이것도 거기 2016년 8월 1일 날 바뀌었는데 11일부터 시행이다 이 소리죠. 그럼 이제 여기 첫 번째 그럼 이제 우리가 2016년 6월 달에 시험 보고 나서 중간중간 또 바뀐 것도 있는데 그거는 다 들어갔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목적 보세요. 목적은 처음이니까 보는 거예요. 감염병 예방법에서 위임된 사항 여기 법에서 설명 못하겠으면 여기다 시행령으로 한다 이 얘기지요. 거기 1조 보는 거예요.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 시행령이다. 아까 얘기했던 거죠. 1조 2 보세요. 감염병 관리 사업 지원기구의 설치 운영 있죠. 그럼 두 번째 줄 보게 되면 보건복지부에는 뭘 둔다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보건복지부에 두는 게 있고 지자체에서 이제 시도에 두는 게 있는데 보건복지부가 대장이죠. 여기는 중앙자가 들어가요. 즉 역학반도 주강 역학조사반이 있고 그 다음에 시도 역학조사반이 있는데 여기에서 감염병 관리 사업 지원을 하는데 여기에 두 번째 줄 보게 되면 1항에 보건복지부에 중앙감염병 사업 지원 기구를 뭐 한다고를 그럼 둔다는 거죠. 하고 다음 줄 보세요. 시도에는 누가 되는 거냐 그러면 그 줄 세 번째 끝에 시도 감염병 사업 지원 기구를 둔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보게 되면 시도에는 시도 감염병 사업 지원 기구를 두고 그 다음에 중앙은 어디다 둔다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에 둔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항 보세요. 중앙 감염병 사업 지원 기구는 그 구성원은 다음 각호에 따라서 누가 이것을 임명하는 거냐 그러면 보건복지부에 두니까 거기 있는 대장이 임명 위촉한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호부터 5호까지 있지요. 어떤 일을 하는 거냐 그러면 감염병 관리 분야에서 근무한 사람을 인정하거나 또는 다음 줄 보게 되면 대학이나 또는 공공기관에서 감염병에 대해서 근무하는 사람 3호는 뭐가 되냐 그러면 감염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문적인 경험이 있고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을 한다는 거죠. 6항 보세요. 6항 보게 되면 2항에 지금 읽은 게 2항이죠. 2항 5호까지 2항부터 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중간에 보세요. 중앙감염병 사업 지원기구의 설치, 운영, 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중앙에 일명 보건복지부에 중앙감염병 사업지원기구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중앙감염병 사업지원기구는 누가 임명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위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하지요. 그리고 여러 가지 세부적인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중앙인 보건복지부에 있으니까 거기 대장이 뭘 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얘기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요시해 두시고 정한다는 거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6항 중요시해 두시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이것도 뭐가 되냐 그러면 이번 시험에 2017년 처음 시작되는 거예요. 시행령 뒷장도 마찬가지 이따 볼 건데 이거 다 이번에 시행되는 건데 내가 보건데 보건복지부 시험 보는 사람들은 시행령 1주 3과 1주 4 이런 것들 날 것들이 많아요. 많더라니까 별표 보니까. 근데 여기도 날 수가 있어요. 지방직도 서울 같은 게 상당히 까다롭게 나지요. 날 게 많더라니까. 다시 원위치로 와보세요. 그럼 감염병 중앙 관리 사업은 일명 중앙자가 붙은 걸 어디다 설치한다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지요. 그럼 보건복지부가 여러 가지 일 같은 것들 할 때 보건복지부 장관이 여러 가지 이제 운영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 한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8조 2 보세요. 8조 2 감염병 병원이죠. 감염병 병원. 감염병 끊고 병원 이렇게 동그라미치 근무할 수 있잖아요. 국가는 중요시 드시고 국가는 연구, 예방,
그 다음에 전문가 양성, 교육, 그 다음 환자 치료 이런 걸 위해서 다음 줄 여러 가지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설도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인력도 있어야 되죠. 이걸 갖춘 감염병 전문병원 또는 감염병 전문병원이라 그러기도 하고 또는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오늘 또는 내일 하게 되면 오늘도 오고 내일도 오라는 거예요. 오늘 아니면 내일 오라는 거예요. 오늘 오든지 내일 오든지 이거죠. 오늘 또는 그러면 이것이 감염병 전문병원이라 그러든지 또는 감염병 연구병원이라 그러든지 이런다 이 소리죠. 이거를 설립하거나 또는 지정해서 운영한다는 거죠. 그럼 감염병 병원은 누가 이거를 설치한다는 거예요? 국가지요. 국가다 이 소리죠. 중요시 해놨고요. 그 다음에 2항 보세요. 그럼 국가는 진료, 치료 이런 거를 위해서 권역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뭐가 있어야 되는 거냐 그러면 병상이 있어야 돼요. 근데 병상에는 누구가 있어야 되냐? 음압병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호흡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여기서 호흡기 질환이 있다 그러면 옆방으로 날아가야 안 날아가요? 날아가죠. 못 날아가게 음압시설을 설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압력에 의해서 못 날아가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격리병상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있다 보면 알겠지만 시행령에 쭉 가서 있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감염병 전문병원을 이거를 그러니까 뭐가 되냐 그러면 일정 규모 이상의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하는 거예요. 감염병을 끊고 나서 이렇게 끊어보면 그냥 안 이어지잖아요. 이것도 본인들이 시각 처리하는 거예요. 감염병 끊고 뒤에 연결시키면 되잖아요. 감염병 끊고 전문병원을 설립하거나 직영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권역별로다가 국가가 뭘 한다는 거예요?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3항 보세요. 국가는 중간에 보세요. 감염병 전문병원 또는 감염병 연구병원을 설립하거나 운영할 때 거기에 필요한 돈을 누가 내야 되는 거예요? 국가가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항 보세요. 사항에 보게 되면 두 번째 줄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지요. 여기에 관련된 내용이 시행령 1조의 3부터 4조까지 있고요. 시행규칙 5조의 3에 있어요. 그럼 일단 시행령 뭘 보는 거냐 그러면 저기 페이지 보세요. 34페이지 보세요. 34페이지 보게 되면 1조의 3이 있죠. 1조의 3부터 거기 1조의 4까지 묶어서 보세요. 첫 번째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이 있어요. 그럼 감염병 전문병원은 누가 아까 정한다 그랬었어요? 국가가 직영하거나 또는 별도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 소리죠. 그럼 감염병 전문병원 지금부터 감염병 전문병원을 뭐라고 얘기한대요? 중앙감염병 이렇게 감염병 병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감염병 전문병원을 앞으로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그러면 중앙감염병 이름도 기네 병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걸 지정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다음 줄 뭘 뜻한다고요?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이죠. 그럼 종합병원 또는 뭐가 된다고요? 상급종합병원을 감염병 전문병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종합병원이라는 건 의료법을 들어야지 알 수가 있죠. 몇 병상 이상인 거예요? 처음부터 이제 지금부터 서서히 오세요. 종합병원 하게 되면 병상 수가 몇 개 이상인 거냐 그러면 100병상 이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게 되면 상급 종합병원이라는 것은 100병상이다 200병상이다 이게 안 돼 있어요. 그렇지만 갖춰야 조건이 있기 때문에 뭐가 되냐 그러면 300병상은 초과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300병상 초과라는 것은 의료법을 알아야지 이걸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 100에서 300까지는 거기 여러 가지 과가 있어야 되는 거. 내과, 외과, 소아과 이런 것들이 지금은 못 알아듣는다고. 그래서 내가 한 바퀴 돌고 나서 질문하라 이 소리죠. 여기서 상급 종합병원이 뭔가를 물으면 거기까지 들어야 되는데 설명하면 지금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 100병상부터 종합병원인데 100부터 300까지는 몇 개 갖춰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쭉 외우라고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300을 초과할 때 초과한다는 거는 300부터예요? 301개부터예요? 공중보건에서 배웠잖아요. 초과라는 것과 미만은 기준점 포함이에요? 안 포함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아니야? 누가 아니야? 우리가 이제 이러는 거예요. 상급 종합병원도 잘 난다니까 복지부는 계산도 하고 서울도 그러면 300개 의료법에 가면 300개를 초과할 때는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그다음 영상과, 마취과, 그다음에 우리가 정신과, 치과 이걸 외우라고 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다 외우는 방법을 알려줘요. 쉽게. 그 영마진, 그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그다음에 영상과, 영마진, 마진을 거꾸로 내는 거 영마진 그러죠. 영상과, 마취과, 그렇죠? 그다음에 정치할 때 떼거리 정치하잖아요. 그럼 정신신경과 이거지 마취과 이거를 해가지고 9개를 해야 되는데 300개 초과가 지금 읊은 거예요. 거기 가서 읊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300개 초과라는 건 301개부터예요. 그럼 이것이 뭐라고 돼 있냐 그러면 상급종합병원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9개를 있어야 돼요. 지금 이게 우리가 300개 초과면 9개가 있어야 되는데 과가 300개 초과한 9개를 기본적으로 하고 나서 일명 과가 20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읊은 거 외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11개가 더 합쳐서 20개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상급종합병원은 법적으로 몇 병상이라고 안 됐지만 앞들자 연결하면 몇 개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301개부터. 그럼 지금 종합병원 100개 있는 이거를 감염병 전문병원 하든지 301개부터 하든지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앞뒤를 다 연결하라는 거예요. 그따 있어요. 보자고. 일단 여기서는 겉과 전 나중에 저가서 설명을 들으면 알 수 있겠고요. 종합병원과 누가 되는 거예요? 상급 종합병원을 감염병 전문병원. 앞으로는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중앙감염병, 이름도 기네. 중앙 감염병 병원이라 그런다 이 소리죠. 이걸 할 수 있다는 거죠. 누가 이거를 고시하는 거예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보게 되면 감염병 전문 병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이라는 거지. 이 단원에서는 일단 이렇게만 외워보세요. 별표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50에 있다는 거죠. 아니 별표 50이 아니고 별표 1에 있다는 거죠. 별표 1이 50페이지에 가면 있어요. 조금 이따 이제 볼 거예요. 같이 끼리 볼 거예요. 여기 날 거 많더라니까. 그 다음에 거기 사항 보세요. 중앙감염병 병원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지정 내용을 게시한다는 거예요. 어느 병원이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됐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때 기준이 누가 된다고요? 종합병원이나 또는 상급종합병원으로서 시설을 갖춘 거죠. 그렇게 규모가 있어야 된다 이 소리죠. 그 다음에 1조의 4 보세요.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이죠. 그럼 위에 거 1조의 3은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이었었고 지금은 뭐가 된다고요?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이죠. 이것은 감염병 전문병원, 일명 뭐라 그래요? 여기서 감염병 전문병원에서 또 나눈 거죠. 뭐라 그런다고요? 권역별 감염병원이다 이 소리죠. 그러면 권역별 감염병 병원, 이름도 기네. 권역별 감염병 병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종합병원과 똑같이 아까 왜 우리가 중앙감염병 병원처럼 상급종합병원도 되고 종합병원도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데 별표 2에 있다는 거죠. 별표 1이 2에 있다는 건 이것도 50페이지에 있는데 일단 시행령에서는 감염병 전문병원이나 권역 감염병 뭐가 된다고요? 여기 보게 되면 병원이나 똑같이 종합병원이나 누가 되는 거냐 그러면 상급종합병원이죠. 그런데 별표 가면 이 규모가 틀려요. 쉽게 말하면 중앙자가 붙은 감염병 전문병원은 규모가 상당히 커요. 반면에 여기 권역별은 말 그대로 권역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규모에 작아요. 규모가 작다.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죠. 그럼 일단은 감염병 전문병원과 그 다음에 이거를 할 때 감염병 전문병원 중에서 중앙과 쉽게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정확한 토시까지 하려면 안 이어지잖아요. 감염병 전문병원에는 중앙이 있고 누가 있다고요? 권역이 있다. 그럼 중앙은 누가 돼요? 큰 규모예요. 그 다음에 권역은 누가 돼요? 중앙보다 똑같은 종합병원, 상급병원이지만 규모가 작아요. 별표감이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라고. 그럼 거기 사망 보세요. 사망 보게 되면 권역별 감염병원 지정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를 고려하죠. 이후에 첫 번째 보게 되면 의료자원 분포를 수준을 보고 그러니까 해당 권역에 따라서 어느 지역 이거죠. 의료자원 분포를 보고 그 다음에 인구라든지 생활권 범위 그 다음에 여기 감염병 빈도 관리 수준 항만이 어떻게 됐나 공항 인접도가 어떻게 됐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한다는 거지요. 그럼 이것이 우리가 어디에 있냐 그러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별표 50을 열어보세요. 50을 열어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감염병 전문병원이라는 것은 중앙과 뭐로 난다고요? 권역으로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럼 중앙의 것은 별표 몇 페이지에 있는 거냐는 50페이지 보세요. 50페이지에 쭉 있죠. 50페이지 보게 되면 거기에 있는데 시행령 별표 1 있지요. 중앙감염병 이름이 기니까 중앙감염병 병원 지정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서 보세요. 52페이지 보게 되면 52페이지에 별표 1이 있는데 권역별 감염병 병원의 지정 기준이죠. 앞으로는 줄여서 우리가 감염병 전문병원이라는 건 중앙과 뭐로 한다고요? 권역이다. 이렇게 줄이자고. 그게 낫겠네. 그래서 잘 이어지죠. 그리고 가서 보면 되잖아요. 그럼 중앙은 일명 누가 규모가 크고 권역은 누가 돼요?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따라서 하는 거니까 작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제 지금부터 줄을 쳐줄 테니까 잘 보자고요. 여기 보게 되면 중앙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중앙감염병 병원 지정은 첫 번째 시설 기준이 있죠. 두 번째 2호에 누가 돼요? 인력 기준이 있죠. 3호는 장비 기준이 있죠. 4호는 누가 되는 거예요? 운영 기준이 있죠.
그럼 첫 번째 음압 시설 기준에는 과목에 보게 되면 이렇게 법은 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기서 지금 읊지만 이게 지금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진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은 대충 윤곽을 잡는 거죠. 그리고 나서 본인이 이제 또 정독 한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독서대에다 놓고 나서 큰 제목을 보는 거 이렇게. 그러면서 머릿속으로 연상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제도 풀어보고 이렇게 반복을 하게 되면 금방 외워져요. 그래서 법규는 가장 점수를 높일 수 있는 것이 법규예요. 근데 과락이 나올 수 있는 게 또 법규예요.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에는 40점만 넘고 평균, 또 거기는 무슨 자격증처럼 공무원은 그렇게 뽑더라고. 40점을 넘고 60점만 합격 60점이 되면 합격선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순서대로 자르는 거예요. 150%. 그렇게 하더라고 복지부는. 그런데 이제 거기 지방에서 보는 건 아니죠. 아까 의료직은 아니죠. 순서대로 뽑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점수가 상당히 높일 수 있는 과목이기 돼요. 근데 점수가 또 안 나올 수도 있는 과목이 돼요. 그럴 때 법을 어떻게 하는 거냐? 양이 많지요. 양이 많은데 반복해서 보는 거예요. 한 번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제목을 또 보는 거예요. 연상하면서 하는 거예요. 딱 독서대에 놓고 떠들면서 하랬다고 계속 떠들면서 하면 집중이 산만해요. 일단 암기하기 위해서는 내 소리가 내 귀에 들리면 외워져요. 그리고 나왔을 땐 잠깐이에요. 그런 다음에 정독으로 해서 이걸 본인 거로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하라고. 문제 풀어보면서 또 하고 그러면 외워진다고. 그럼 보자고요. 여기서 중앙은 앞으로 이제 전문병원 중에 중앙과 권역이 있다는 거죠. 중앙은 음압시설 있고 인력 있죠. 그 다음에 시설의 음압 격리 병동에는 일단 과목은 음압 격리 병동. 병동 땡기는 동그라미 쳐보고요. 나목에 음압 비슷하게 생겨먹었죠. 음압 격리 병상 있죠. 병동과 병상으로 나눠졌죠. 다번에 그 밖에 시설이 있죠. 이렇게 나눠졌다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음압 격리 병동은 첫 번째 오른쪽 가로 1번 해보세요. 음압 격리 병동은 병원 내 다른 구역으로 다른 구역과 뭐가 된다고요?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호흡기 같은 것 때문에 지금 음압시설 하는 거거든요. 검역직은 반드시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음압 격리 병동은 병원 내 다른 구역과 구분해야 되는 거죠. 그저 끝에. 그 다음 오른쪽 가로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보게 되면 첫 번째 중간에 있죠. 감염병 환자 등 오염사체 오염 폐기물 이것 등이 이동하는 오염선을 일반 동선과 같이 해야 되겠어요? 분리해야 되겠어요? 분리해야 되겠죠. 분리해야 된다 이 소리죠. 그 다음에 서울도 이쪽으로 날 수 있겠네. 그 다음에 오른쪽 가는 세 번째 보세요. 그저 끝에 건물 내부로 감염병 이런 거 감염병이 전파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그따 이 소리죠. 그 다음에 오른쪽 가는 세 번째 보세요. 음압 격리 병동에 다음 구분에 따라서 음압 격리 병상을 설치해야 돼요. 오른쪽 가로 가번부터 다번까지 묶어 중요시 해두세요. 첫 번째, 일반 음압 격리 병상은 핵심이 그거지요. 일반 음압 격리 병상은 그저 끝에 몇 개 이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80개지요. 80개 중요시 해두고 일단 이렇게 줄쳐놓고 이제 읽는 거예요. 일반 음압 격리 병상은 감염병 환자 등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데 몇 개 이상을 한다고요? 80개 이상. 80개 이상이면 80개 들어가는 거예요. 이상과 수학도 가르치네 또. 공중보도 가르치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나오잖아. 이상과 이하는 기준점이 포함되는 거예요. 60점 이상 일어나라. 빵떡 하나 주게. 그럼 60점 먹어요. 60점 이하 일어나라. 두드려 패게. 두드려 맞아요. 그따위 소리지. 그런데 초과나 이제 의료법에 가면 300병상 초과 이런 말이 있을 거라고. 그럼 초과나 미만은 기준점이 포함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개 초과한다 그러면 301개부터예요. 60점 초과 일어나라 빵떡 하나 먹게. 그럼 못 먹어요. 61점부터 먹는 거예요. 60점 미만 일어나라 두드려 패게. 60점 안 두드려 맞아요. 그러니까 59점부터 두드려 맞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과와 미만은 기준점이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알아야지 공중본 또 통계를 하잖아요. 그거 다 이 소리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써먹어요. 의료법 가면 써먹는다고. 그래서 아까 우리 상급종합병원은 300개를 초과해야지만이 그 기준치가 20개가 초과가 있거든요. 과가 그 다 이 소리죠. 그래서 이것이 기준점이 포함이 안 되는 거고 이거는 기준점이 포함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 80개 이상이라는 건 80개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일반 음압 격리 병상은 누구란데요? 감염병 환자 진료나 치료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몇 개를 필요로 한다고요? 80개 이상이다 이 소리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런데 80개 이상으로 하고 개수의 거기서 이상으로 설치하는데 거기 보게 오른쪽 가로 나번에 보세요. 중환자 동그라미 치면 앞에 일반 동그라미 치고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일반 이거는 원래 보건복지부가 터지는 건 나중에 하려고 했던 건데 갑자기 터져가 줄 안 친 거예요. 보건복지부가 터질 거라고 생각했으면 이걸 다 줄쳤지. 그런데 이제 보는 거 첫 번째
중환자 동그라미 쳐보고 중환자 음압 격리 병상은 몇 개를 한대요? 그저 그때 일반 음압 격리 병상의 개수의 100분의 얼마를 한대요? 20을 한대요. 중요시 해주시고 그럼 100분의 20을 한다 그러면 이거 몇 개예요? 몇 개예요? 계산하면 되잖아요. 80개를 한대요. 80개 일반이지요. 근데 중환자는 100분의 얼마를 한대요? 20을 한대요. 20을 하니까 이쪽에다 쓸까요? 지금 일반 음압 병상이 80개잖아요. 일반이 80개잖아요. 그런데 중환자는 일반에 얼마를 한대요? 100분의 20. 그럼 100분의 20 하면 되잖아요. 이거 100분의 20. 이거 못해요?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네. 잘라지고 826. 826은 할 거 아니에요. 아무리 몰라도. 826. 모르면 구구단을 지금부터 외워. 826. 그럼 160이지. 이거 잘라지잖아요. 이렇게 잘라지면 몇 개가 돼요? 16. 16개 중요 표시해 두시고 그럼 거기 가면 우리가 수학 기간 아니더라도 나요. 복지부나 사고는 난다고. 그럼 몇 개라 그래서 일반은 몇 개라고? 80개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중환자는 누가 돼요? 100분의 20이니까 100분의 20 이렇게 날 수도 있겠지만 몇 개가 필요하냐? 몇 개예요? 16개 이상. 이거죠? 계산하면 되지. 이거 못해요? 절대 우리는 계산이 못 가져가요. 그러니까 암산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따위 소리죠? 암산으로 보자고. 그럼 여기 안 주어졌네요. 그렇지만 여기 법이 있지요. 몇 개를 한다고요? 100분의 20 이상이래요. 그럼 16개를 17개라는 거예요. 16개 이상이면 되는 거예요. 16개 이상이면 되죠. 이상이니까 기준점 포함이죠. 그따위 소리 중요 표시해 두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거로 다 보내보세요. 고도 동그라미 쳐보세요. 고도의 음압 격리 병상이죠. 중환자를 읊어보세요. 고도 동그라미 치고 음압 격리 병상. 이것은 원인 불명, 신종 감염병 등을 감염병 위험도가 높대요. 높으면서 치료 목적으로 하는데 몇 개를 하라는 거예요? 4개. 그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일반은 몇 개? 80개. 그 다음에 중환자는 몇 개? 16개. 100분의 20이니까. 그 다음에 고도는 몇 개 되는 거예요? 거기 보게 되면 몇 개? 4개. 16개 4분의 1이네. 몇 개 하라는 거예요? 거기 4개. 4개 이상을 하라는 거죠. 하라는 거죠. 그럼 써놓으면 되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은 숫자 개념이 빠른 사람은 내가 숫자 개념이 빨라요. 숫자 개념이 빠른 사람은 번호를 쓰면서 하면 금방 외워져요. 이것도 하나의 요령이에요. 노래 잘하는 사람은 노랫말 외우고 나는 숫자 개념이 빨라요. 숫자를 보면 금방 외워져요. 고도. 그럼 거기 가면 우리가 쓰는 게 아니니까 생각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 음압 병상, 그 다음에 중환자, 고도죠. 그럼 이건 누가 된다고? 80개죠. 100분의 20이니까. 그리고 본인이 한번 계산해본 건 생각이 나요. 그것이 차트 이용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16개죠. 그 다음에 4, 46이잖아요. 4, 46이 이거 몇 개? 그래서 4개인가 보다. 3개죠. 하나, 2개, 3개지만 4개인가 보다. 외워지잖아요. 이렇게 외우죠. 장단 맞춰서 몇 개 읊어보면 읊어진다고요. 중요 표시해 두시고 보건복지부는 반드시 외워야 되고 검역은 반드시 외워야 되고 서울 준비하는 사람들 보세요. 보자고. 중요 표시해 두시고 그다음에 음압 격리 병상이죠. 작년보단 이게 새로운 말들이죠. 다 용어가 새롭기 때문에 새로워서 안 외워질 수가 있죠. 근데 금방 또 외워져요. 음압 격리 병상. 음압 격리 병상이지요. 아까는 음압 격리 병상이고 지금은 음압 격리 여기서 보게 되면 고도 쪽 음압 병상에서 일반 음압 격리 병상은 누가 되는 거냐 그러면 병상당 면적이 18제곱미터지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한글로 써놓으면 외워지겠어요? 안 외워져요? 안 외워져요. 옆에다가 18 욕하는 거가 아니고 제곱센티미터 이거잖아요.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쓰면 금방 안 외워져요? 이렇게 오는 거예요. 18제곱 욕이 아니고 18제곱미터 제곱미터 가로 1m 세로 1m 면적을 가로 1m 수학 가르치네. 가로 1m 세로 1m 이거 뭐라 그래요? 이거 면적이 1제곱센티미터 1제곱미터잖아요. 그러니까 18m 하면 면적이 얼마 나온다고? 18제곱미터. 그따위 소리죠. 옆에다 이렇게 숫자 써놓으세요. 그럼 한글보다 잘 외워질 거예요. 우리 나중에 여러 가지 혈액관리법이 있잖아요. 거가도 숫자를 쓰면 금방 외워져요. 아니면 숫자 개념이 어렵다면 그냥 한글로 외우시고. 그럼 보자고요. 중요시 해두는 게 아니고 이제 묶어서 오른쪽 가로 1번부터 연결시켜 보세요. 그럼 1번은 18제곱미터 끝에다 써놓으면 되잖아요. 그런 다음에 거기 중환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더 넓어야 되겠죠. 중환자 음압병리병상은 누가 돼요? 20. 이것도 20제곱미터 이렇게 써놓으면 되죠. 20제곱미터 끝에다가 그런 다음에 고도는 누가 되는 거예요? 25죠. 이거는 넓어지면 점점 더 넓어지네. 그러니까 거꾸로 가는 거죠. 크기가 1번은 누가 되는 거예요? 18. 그러니까 욕했나봐 이렇게 생각하고 18. 그 다음에 누가 돼요? 20. 중환자는 20. 고도는 누가 돼요? 25. 그래서 1번 이것도 써보는 거. 1번은 18. 그 다음에 중환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20 제곱미터. 그 다음에 뭐가 1번
2번, 세 번째, 고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있는 사람 25. 이거다 이 소리죠. 이게 2씩 증가됐으면 딱 좋겠구만. 아니네. 그따 이 소리죠. 18, 20, 25. 이렇게 장단 맞춰 여보라 이 소리죠. 그럼 왜 그러냐면 뒤에 거랑 이 맥이 똑같아요. 아까 왜 중앙이 있고 지금 이제 권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권역이 비슷하다니까 보자고. 인력 기준 보세요. 그런데 그 밖의 시설 보세요. 음압시설을 갖춘 수술실은 몇 개예요? 2개 이상이죠. 그리고 오른쪽 가로 세 번째 보세요. 중간에 보게 되면 생물안전 3등급의 이상의 뭐가 되냐 그러면 검사실을 설치해야 된다는 거죠. 인력시설 보세요. 인력시설은 의사가 있고 간호사가 있지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의사는 전문의를 각각 10명 이상을 전문의를 둔다는 거죠. 근데 전문의가 10명이고 간호사는 몇 명이 되는 거예요? 21명이죠. 간호사는 10명이에요? 21명이에요? 21명이고 의사는 10명을 두는데 오른쪽 거를 1번 보세요. 그럼 10명 중에서 1명 뭐가 감염병 관련 분야 전문의가 6명. 그 다음에 뭐가 체외막 산소 공급기를 다룰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산소 공급기를 다룰 수 있는 사람 그러면 본인이 보면 생각날 거 아니에요. 몇 명이에요? 거기 보게 되면 2명이죠. 그리고 나서 감염병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4명. 이래서 이걸 전문의를 둔다는 거죠. 그런데 각각 포함해서 몇 명 둔다고요? 10명을 두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 그럼 일단은 10명 중에서 최소한 감염병 관리 전문의는 몇 명? 6명. 그 다음에 산소 마스크를 다룰 수 있는 사람 몇 명? 2명. 포함해서 몇 명? 8명이에요? 10명이에요? 10명. 이 뜻이죠. 간호사는 몇 명을 둔다고요? 21명. 장비 기준 보세요. 장비 기준은 다음 과목을 1개 이상 하라는 거죠. 체외 순환장치, 인공호흡기, 체외 막 산소 공급기, 그 다음에 영상 촬영 장치, 그 다음에 단층 촬영, 그 다음에 바이러스 뭐 CT 이런 거 찍으려면 이런 거 있어야 된다 이 소리죠. 운영 기준 보세요. 원인 불명, 신종 감염병, 그들 중간에 보게 되면 감염병 병원체 오염 등으로부터 다른 환자한테 한마디로 말하면 중간에 전파시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이래서 인력 이런 것들을 갖추고 해야 되고 다목에 보세요. 감염병 위기 시 위기 대응 매뉴얼을 쭉 갖추고 나서 뭐가 되냐 그러면 두 번째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와 긴밀한 협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전문의는 2명을 두고 그 다음에 24시간 풀가동하라는 거죠. 가동하라는 거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요것과 중앙과 권역이 비슷해요. 한 장 넘어가자 보자고요. 한 장 넘어가서 권역별 감염병 병원은 지정이 음압시설이 있죠. 두 번째 2호에 인력시설이 있죠. 3호는 누가 되는 거예요? 장비 기준이 있죠. 운영기구가 있죠. 근데 비슷비슷하다니까 음압 격리병원은 거기 보게 되면 앞에 있는 내용은 쭉 똑같아요. 다른 사람한테 옮기지 말아야 되겠죠. 따로 떠나야 되는 거지 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 가른 네 번째 보게 되면 오른쪽 가른 네 번째에 음악 격리 병동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서 해요. 그럴 때 가번에 보세요. 오른쪽 가번에 일반 음악 격리 일반 동원에 쳐보고요. 몇 개를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거기 보게 중앙은 80개였죠. 80개였잖아요. 옆에다 이거는 만약에 외운다 그러면 복지부는 반드시 외워야 되는데 이걸 옆에다 써놓으면 되잖아요. 이것은 누가 돼요? 중앙이고 중앙. 이건 중앙이고 써가면 하면 진도 못 나가니까 권역은 옆에다가 권역 이렇게 중앙 옆에다 권역을 써놓든지 권역 옆에다 중앙을 써놓든지 하면 되죠. 그럼 여기서 일반은 여기 80이지만 중앙은 80이지만 권역은 일반이 누가 돼요? 30이죠. 이렇게 연결시켜 놓으라니까 똑같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보게 돼 이것이 요령이에요. 빨리빨리 외우는 거라니까. 그럼 집에 가 정리하고 내가 이렇게 정리해주면 진도 못 나가니까 첫 번째 보자고요. 일반 음악 격리는 그저 끝에 누가 되는 거예요? 30개죠. 그런 다음에 오른쪽 가는 네 번째 보세요. 나번에 보세요. 중앙은 누가 된다고요? 100분의 20을 한대요. 그럼 100분의 20을 하니까 30개 곱하기 여기 30개 곱하기 뭘 한다고요? 100분의 20. 100분의 20 하니까 이거 할 수 있잖아요. 두 개 잘라지죠? 몇 개? 6개. 16개당 6개. 16개. 10자 빼면 되겠네. 16개? 6개. 이렇게 하면 되겠네. 보자고. 그런 다음에 6개가 되는 거지요? 그렇게 외워요. 그 다음에 음악 그리고 나서 뭐가 있냐 그러면 고도는 있어요? 없어요? 고도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지역에 권역적으로 해놨다 이 소리죠. 조그만데 이건 큰 거고 이렇게 해서 요라 이 소리죠. 낼 건 많네. 시험 문제 내려면 틀리라고 낼 거 엄청 많네 보니까. 그따 이 소리죠. 연결시켜 보세요. 여기에 대한 문제는 안 만들었어요. 근데 내가 이제 이번에 가가지고 다른 의료법 하기 전에 만들어서 몇 개 추가할 거예요. 추가할 거라고. 이거는 원래 복지부가 날 거라고 생각 안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혹시 날까 하고는 새로 신설됐기 때문에 내가 뒤에다 붙일 거예요. 바로 시행령 뒤에다 붙일 게 아니고 요거 하고 나서 의료법 하기 전에 감염병 끝나고 나서가 다 끝나고 요 문제 뒤에 있죠? 그 뒤에다 붙일 거라고. 다음 주에 줄 거예요. 보자고. 그 다음에 인력 보세요. 인력 보는 게 아니고 음악 격리 병상은 일반 누가 돼요? 18제곱.
그 다음에 중환자 누가 돼? 20. 똑같지요. 그런데 거기 고도는 있다 없다? 없다. 고도 없잖아요. 그치요? 병상수도 없고 그 다음에 저 면적도 없지요. 고도 없다 이 소리죠. 이런 차이점을 내가 이거 시험 내야 되겠다. 그러면 다른 사람 똑같아요. 똑같다니까. 그다 이 소리죠. 그 다음에 거기 답원해 보세요. 그 밖의 시설에 수술실 몇 개? 2개다 이 소리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인력 기준 보세요. 인력 기준은 아까 우리는 중앙은 몇 명 했었어? 10명인데 여긴 몇 명이에요? 4명. 4명이다 이 소리죠. 그 다음에 여기 전문의가 몇 명? 2명. 그 다음에 산소 마스크 몇 명? 1명. 이렇다 이 소리죠. 간호사는 몇 명? 아까 중앙은 21명 했었는데 21명이죠. 20명이 아니고 21명인데 이건 몇 명이에요? 8명. 그 다음에 장비는 뭐가 된다고요? 다음 쭉 해서 한 개 설치하는데 똑같아요. 그 다음 운영도 똑같아요. 라본에 보게 되면 전문의 1명 있고 당지 이 사람이 하면서 풀가동 몇 시간 해야 된다고? 24시간. 똑같다 이 소리죠. 이렇게 해서 한번 쭉 보세요. 근데 지방직에서 이것까지 다 낸다면 큰일이라는 거지. 이걸 다 어떻게 했냐. 그런데 큰 윤곽은 알 수가 있겠지. 이렇게 숫자 같은 것도 눈에 띄니까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80개 100분의 20이니까 16개. 그 다음에 이거는 아까 면적은 18, 요 같았으니까 18, 20, 25. 그래서 일반, 중앙, 고도의 환자를 요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리고 나서 문장 읽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컨닝 페이퍼 만들듯이 해보세요. 이렇게 한 자씩 해서 외우는 게 더 쉽게 외워질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외워야지 외운다 이렇게만 안 들어올 수가 있어요. 길면 문장이 길면 안 들어올 수가 있다 이 소리죠. 이렇게 보시고 다시 원위치로 와보세요. 원위치로 와서 누가 되냐 그러면 여기 시행령까지 봤죠? 이게 시간이 꽤 들어가네. 시행령 첨부된 것들이. 그 다음에 어딜 보는 거냐 그러면 다시 또 와보세요. 6페이지 와보세요. 그래서 감염병 병원에 가는 걸 다 했어요. 다 이 소리죠. 그런 다음에 8조의 3 보세요. 6월 3일 이전에 보는 사람들은 필요 없지만 이후에 보는 사람들은 다 필요했죠. 거기 내성균 관리 대책 있죠. 그럼 이제 복지부는 4월 8일에 보니까 8조의 3은 안 봐도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보는 사람 6월 그 밑에 있잖아요. 신설이 언제 됐어요? 2016년 12월 2일인데 아까 시행이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이다 이 소리죠. 그러면 2016년 아니 17년 이제 6월 3일부터 보는 학생들은 다 이게 들어간다는 거죠. 보건복지부 장관, 중요시 해두시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내성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확산을 막기 위해서 아까 감염병 예방 기본계획이 몇 년 단위예요? 5년이죠. 똑같이 5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끼리끼리 묶는 거예요. 나중에 의료법에 가서도 또는 저기 국민건강증진법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법 하지요. 거 가면 계획 세우는 게 다 누구예요? 대장, 보건복지부 장관이죠. 있다 이 소리죠. 이런 것들이 5년 아니면 10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진 않다 이 소리죠. 양은 엄청 많지요. 양은 많지만 실제로 추려보게 되면 많지는 않다 이 소리죠. 중요시 해두시고 5년 단위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내성에 관한 것들에 대한 계획도 세우는 거예요. 몇 년 단위로 기본계획과 똑같이 5년이죠. 중요시 해두시고 그런 다음에 3항 보세요. 내성균 관리 대책의 수립 절차 이런 것들은 필요한 것이 뭐로 정한다는 거예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거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니까 이것이 어디 있냐 그러면 시행령에 있는데 시행령에 거기 별로 볼 게 없어 내가 잘랐나 그랬을 거예요. 아니면 거기 그냥 붙여놨지만 안 읽어봐도 된다 했었죠. 보자고. 그 다음에 8조의 4 보세요. 업무의 협조 보세요. 업무의 협조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내성균 관리 대책, 수립, 시행 이런 거에 관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서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관계 전문가 이런 의견을 들어서 뭘 한다고요? 여러 가지를 단체기관들한테서 협조를 요청할 수가 있다는 거죠. 보건복지부 장관이 계획 세울 때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에 대한 전문가일 수 있지만 아닐 수가 있죠. 그럼 혼자 해요 못해요? 못하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내성이 생겼나 안 생겼나는 의사들이 알 수가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해서 하라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항 보세요.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내성균 관리 대책, 여러 가지 목표 이런 것들에서 필요한 것들을 협조를 또 요청할 수 있죠. 그럼 협조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여기서 응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겠죠. 구조, 중요시 해주시고요. 감염병위원회예요. 앞으로 감염병위원회는 여기 감염병에서는 위원회라고 줄여서 나올 거예요. 이거 잘나지요. 그럼 우리가 감염병위원회 줄여서 위원회는 누구 어디다 설치하는 거예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설치하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에 설치하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에 중요시 해두시고 그러면 왜 하는 거냐 그러면 감염병 예방을 심의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 중요시 해두시고 보건복지부에 감염병위원회를 설치해요. 그럼 감염병위원회는 어디다 설치한다고요? 보건복지부. 그럼
그럼 보건복지부에 하는데 앞으로 이제 이걸 위원회라 그러는 거예요. 그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이 어떤 거를 그 감염병위원회가 하는 거냐 그러면 그냥 뭐 놀고 있으라는 게 아니고 1호부터 11호까지 있죠. 첫 번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아까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을 수립할 때 자문기관을 역할을 하라는 거죠. 위원회가 하라는 거. 두 번째, 관련 의료 자료 제공하지요. 조사 연구하지요. 그 다음에 4호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지식 같은 것도 보급하죠. 인권 증진 같은 것도 하지요. 그 다음에 5호에 보게 되면 해부 명령을 내려요. 우리가 이 질병이 해부를 안 하면 규명을 못할 때 해부를 하라고 하거든요. 이때도 위원회에서 다 뭘 한다고요? 여러 가지 사항을 심의한다는 거죠. 해부를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그 다음에 6번째 보게 되면 예방접종 실시 기준, 어떤 건 하고 어떤 건 안 하고, 아까 정기예방접종 같은 것도 인플루엔자 들어가 이런 것들을 다 여기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 보게 되면 7호에 보게 되면 위기관리대책 수립 있죠. 감염병 위기대책. 우리가 지난번에 메르스가 왔을 때 역학팀이 없어서 난리 쳤잖아요. 그래서 2016년 1월 달에 역학팀을 28명이 가면 뽑은 거예요. 복지부에서. 그리고 올해 또 신설돼서 검역요원을 검역직을 뽑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역학을 뭐가 되냐 그러면 막는 건데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됐었다 이 소리죠. 그 다음에 8번째 보게 되면 우리가 예방, 치료, 약품, 장비 등을 사전 비축하고 장기 구매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약들을 미리미리 구매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여기서 어떤 걸 할 것인가를 한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8의 이유 보세요. 약품 공급을 우선순위를 배분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여기는 그 당시 어려서 모를 수가 있겠지만 2009년에 신종 인플루엔자 돌 때 타미플루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얘기하면 타미플루가 효과가 없었다 그러는데 타미플루를 이제 우리가 몇 프로를 구비를 했었는데 약이 딸렸어요. 그러니까 놔주시오. 노인들은 노인 달라 그러고 애는 애 달라 그러고 학교 선생은 나 달라 그러고 난리를 쳤는데 어떻게 기준이 없기 때문에 누구 먼저 줘야 되느냐. 여기 먼저 주면 또 여기가 반대 난리를 칠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 누구 먼저 줘야지만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전염병을 확산을 막을 것인가, 이런 것들 누가 한다는 거예요? 감염병위원회, 줄여서 위원회에서 한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10호가 내성균 관리 대책에 관한 사항도 위원회에서요. 요것만은 6월 3일부터 시행이라는 거. 나머지는 언제 다 들어가는데 누구는 6월 3일부터라고요. 내성에 관한 것은 6월 3일부터 시행이에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여기에 관한 내용들이 쭉 어디에 있는 거냐 관련된 것이 거기 보게 되면 시행령 2조에 또 있어요. 시행령 2조를 한번 열어보자고요. 시행령 2조가 몇 페이지에 있는 거냐 그러면 24페이지 있죠. 24페이지 보게 되면 여기 감염병위원회 해야 되는 일이 있죠. 감염병위원회는 거의 임기가 있는데 감염병위원회 이 34페이지 끝에 보세요. 위원회는 하는 일이 거기 위원회를 해놨는 것은 뭘 하라는 거냐면 위원회를 대표해야 되는 거죠. 위원장은 위원장을 뽑을 거 아니에요. 그럼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는 거죠. 그리고 이 항 보세요. 위원회의 임기는 몇 년으로 하는 거예요? 2년이다 이 소리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게 되면 전문위원회의 구성이 있죠. 전문위원회는 조금 다시 보자. 근데 비슷비슷한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어디로 오는 거냐 그러면 그래서 여기 구조의 감염병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두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에 두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에 두는 거다 이 소리죠. 임기는 몇 년이에요? 2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0조 보세요. 10조도 중요 표시해 두시고요. 10조 보게 되면 첫 번째 위원회, 지금 말하는 위원회가 어디 위원회냐 그러면 감염병위원회를 뜻하는 거예요. 그럼 감염병위원회는 위원장 1명이지요. 위원장 1명, 그 다음에 부위원장 1명, 그 다음 포함해서 몇 명이라는 거예요? 20명이죠. 중요 표시해 두시고 20명. 그래서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그 포함해서 몇 명? 20명. 그 다음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된다는 거예요. 보건복지부 차관이 된다는 거예요. 감염병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 두는데 장관이 되는 거예요. 위원장은 차관이 되는 거예요. 차관이 되는 거예요. 중요 표시해 두시고 일반적으로 장관이 많이 하는데 차관이죠. 차관이 되는 거고 중요 표시해 두시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을 해요. 위원은 다음 갖고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감염병위원회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차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위원이 임명을 하는 거냐? 그럼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을 하는 거죠. 그럼 누구 1호부터 5호까지 묶어 중요 표시해 두세요. 첫 번째, 감염병 예방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감염병 전공한 의료인. 의료인은 저 의료법에 가면 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하나 쭉 있죠. 이런 사람 의료인. 두 번째 그렇고요. 3호는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 그 다음에 4호는 비영리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그 다음 6호는 여러 가지 감염병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 그런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3호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분야에 위원회를 둘 수가 있는데 4호는 보게 되면 필요한 여러 가지 전문위원회 관한 것은 뭐로 정한대요? 대통령령이죠. 대통령령도 하나 중요시 두시고요. 그래서 시행령 7조인데 4월에서 뭐라고 나섰냐 그러면 위원회 구성에서 이건 틀리라고 낸 거지. 다른 것들 쭉 써놓고 나서 장관이냐 차관이냐 그럴 때 누가 된다고요? 장관. 이래서 틀렸던 거예요. 그럼 장관이에요? 차관이에요? 차관이다 이 소리죠. 그리고 무슨 영으로 정하는 거예요? 대통령령. 이런 대통령령은 틀리라고 써놓은 거지만 이런 것들 외울 필요는 없이 누구 외우라고요? 장관이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차관이에요? 장관이에요? 차관이다 이 소리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대통령령도 놨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여기에 관련된 것이 시행령 7조에 있어요. 시행령 7조를 한번 열어보자고요. 시행령 7조에 거기 감염병 전문위원회 줄여서 위원회는 각과별로 하는 거지요. 거기 보게 되면 35페이지 보세요. 우리가 예방접종 동그라미 쳐보세요.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나머지 다 전문위원회가 들어갔잖아요.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그러면 아까 피해 같은 거 보상하려고 그러면 전문위원회에서 다 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예방접종 동그라미 치고 전문위원회 그 다음에 예방접종 피해 동그라미 치고 뭐가 된다고요? 전문위원회. 그럼 이걸 피해를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에이즈, 후천성 면역결핍증 동그라미 치고 전문위원회 혈액 동그라미 치고 위원회 역학조사 동그라미 치고 인수 동그라미 치고 감염병 위기대책 동그라미 치고 감염병 연구기획 전문위원회 이것이 뭐가 돼? 신설 2015년에 됐던 거지요. 1년 그때 바로 시행됐던 거네. 이렇게 해서 다 위원회가 붙은 거지요. 그래서 위원회는 거기 보게 되면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5명 이내로 든다 이 소리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8조는 쭉 한번 읽어보시고 그럼 다시 어디로 오는 거냐 그러면 원위치로 와보세요. 10조 맞지요? 그래서 10조의 위원회는 어디다 두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에 두지만 위원장은 누가 된다고? 장관이라고 차관이라고? 장관이 아니고 차관이지요.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시험 보기 전에 어느 정도 다 듣고 나서 내가 읊어제끼는 것이 각인이 될 거라고 그냥 틀어놔서 한 번 더 자꾸 반복해 들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11조 보세요. 11조는 모든 직렬에 반드시 나는 거지요. 그런데 상당히 애매하게 바뀌었죠. 11조 중요시 두시고요. 의사 등의 신고가 있죠. 의사 등의 신고가 있는데 의사나 한의사는 다음 각호에 대해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게 되면 다음 각호라는 것은 1호부터 3호까지 묶어 중요시 두세요. 의사나 한의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 다음 각호는 1호부터 3호까지 중요시 두는데 감염병 환자 등 하게 되면 감염병 환자도 있지만 누가 된다고요? 병원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단했어요. 내가 1군을 진단했다. 또는 1군에 관한 병원체를 가지고 있는 진단했다. 그 다음에 사체 죽은 사람 사체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1군으로 죽은 사람 사체 거만이라는 건 1군으로 죽은 사람 사체를 거만한 거지요. 진짜 1군인가 이런 걸 했다. 그 다음에 진단 중요시 두시고 사체 거만 중요시 두시고 그다음에 예방접종 이상 반응 중요시 두시고요. 그런 다음에 거기 3호에 보게 되면 1군부터 4군까지 여기 보게 되면 감염병으로 죽었어요. 그럼 이렇게 발견 이런 것들을 1호부터 3호까지를 안 의사나 한의사는 위로 다시 올라가 보세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아는 의사나 한의사는 가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누구를 빼는 거예요? 표본 감시는 제외지. 요거는 가로 같은 경우는 다른 형광펜으로 쳐놔보세요. 가로를. 그러면 표본 감시는 제외지요. 중요시 두시고 표본 감시는 제외예요. 그럼 이제 의료기관에 속한 의사 한의사는 그러니까 의사 감염병 환자를 진단했거나 1군부터 4군까지 죽은 사람을 봤거나 그러면 누구한테 보고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끝에 소속 의료기관장한테 뭐라는 거예요? 보고라는 거예요. 중요시 두시고 소속 의료기관장한테 보고하는 거죠. 여기까지 말이 무슨 소리냐 그러면 이런 뜻이에요. 벌써 끊어지려고 그래요? 시간은 잘 돼가네. 지겨워요? 나는 강의하다 보면 우리 앞으로 5시간씩 할까요? 나는 10시간 돼요. 오전 수업 나는 배가 아프다가도 강의만 들으면 안 아픈 게 참 희한하죠? 내가 어제는 배가 무지 아팠거든요. 강의하다 배가 아프면 어떡하 그랬더니 강의 들어가니까 없어진 거예요. 오늘도 내가 치즈가 잠이 안 오나 보지? 난 치즈 같은 걸 잘 안 먹는데 치즈가 사다 놓은 게 깜빡 잊어버리고 안 먹어서 어제 밤에 자다가 강의 여기서 늦게 가가지고 2개를 먹었어요. 잠이 안 오네? 체질마다 틀린데 그런 게 있나 보지. 카페인이 안 들어갔을 텐데 거기 보게 되면 첨가물 자체가 잠을 안 오게 하는지 안 오더라니까 거의 밤을 새우고 왔어요. 내가 새운 사람 같아요? 아니죠. 쌩쌩하죠. 나는 밤을 새우고 와도 쌩쌩해요. 그렇다니까 이게 체질인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이 뜻이에요. 이 여러 가지가 지금 있을 건데 이걸 끼리끼리 묶어야 돼요. 어디 갔어? 흰 게 없네. 보게 되면 지금이 읊은 게 지금부터 이제 정리를 할 거예요. 지금 보게 되면 보건 여기 의사가 끝까지 하고 할 걸 그랬나 보다. 여기서 의사나 한의사가 일명 종합병원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종합병원에 있다고 치면 돼요. 종합병원에 있는 사람은 여기에 대장이 누가 되는 거예요? 의료기관장이라는 건 원장이죠. 원장. 그럼 의료기관장한테
장한테 뭐라는 거예요? 보고를 하는 거예요. 순서가. 그러면 의사나 한의사, 그럼 여기 의료기관에 속해 있다는 건 병원이나 종합병원이죠. 그럼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종합병원 그래야 되고 병원, 종합병원 그럼 종합병원만 되나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병원 이래야 되겠다. 병원이라는 건 30병상 이상이거든요. 그럼 거기 의사가 있고 원장이 있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이 사람은 원장한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보게 되면 일단 이거를 어려울 테니까 내가 좀 연결 먼저 시켜줄게요. 그럼 이 의사가 보고를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원장한테 하면 이것이 의료기관 장이죠. 그렇다 그러면 의료기관 장 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일단 보건소부터 할까요? 여기 보게 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보건소장인데 보건소 먼저 하자고. 보건소장 또는 누가 되는 거예요? 복지부 장관한테 신고를 하는 거예요. 신고를 하는 거라고. 여기 있는 내용이. 그 다음에 소속 여기서 또 누가 있는 거냐 그러면 그 밑에 병원체를 아까 왜 이렇게 증명하는 거 있잖아요. 어느 병원체가 있다 이 소리죠. 그럼 병원체를 확인하는 병원체를 확인하는 직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단체가 있으니까 이 직원이 뭐라 했었냐 그러면 직원이 여기 아까 예를 들어서 뭐 일군이 균이 있다. 확인했지요. 확인했다 그러면 병원체 확인 기관의 장한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기관장은 병원체를 확인하는 그 기관장은 누구한테 하는 거냐 그러면 보건소장이나 복지부 장관한테 신고하는 거예요. 신고하는 거라고.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그래서 요거를 1번, 2번, 3번 이렇게 놓으세요. 그 다음에 표본 있죠. 표본 있잖아요. 표본 감시 전염병은 누가 되는 거냐 그러면 보건소장이나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신고하는 거예요. 신고. 묶어서 신고하는 거라고. 노라고. 그런 다음에 보세요. 그럼 이제 여기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됐고요. 그런 다음에 거기 있는 말이 이 뜻이에요. 여기 보면 두 번째. 그럼 이제 우리가 세 개가 상당히 애매하게 바뀌었어요. 그럼 지금 여기 바로 보건소장이나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가는 거죠. 여기는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또는 보건소장 그랬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옛날 이거 바뀌기 전에는 의사나 한의사는 누구한테 신고했었어요? 여기 보게 되면 보건소장한테 신고하는 게 있었죠. 보건소장한테 신고가 있었죠. 신고. 그렇죠? 지금부터는 바로 이제 가장 기초가 되는 보건소장한테 하는 걸 설명할 거라고. 그럼 이거는 누구냐 그러면 의료기관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누가 되는 거예요? 의원이지요. 의원. 그럼 이것을 어떻게 의료기관에 속하지 않은 사람 따로 있잖아요. 이것을 의료법을 가서 들어야지 알 수가 있어요. 의사는 의료기관을 설치하지 않고 행위할 수 있다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의료기관에 속하지 않았다는 건 개인병원이죠. 개인병원의 의사는 아까 일군이 죽었다든지 이렇게 알 수가 있죠. 환자를 발견했으면 그러니까 개인병원의 의사, 한의사는 여기서 개인병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한테 신고하는 거예요. 신고하는 거라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군부대에 있어요. 군부대에 군의관이라는 게 있죠. 군의관은 거기 대장 누가 있어요? 내가 육군에 소속된 군의관이다. 그럼 거기 대장 누가 있어요? 육군대장. 해군이면 누가 돼요? 해군대장. 있죠?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이것도 어떻게 이건 노란 거를 쓸 걸 잘못했나 보네. 여기 개인병원 의사나 의사. 두 번째는 여기 군의관이지요. 군의관이 뭐가 되냐 그러면 일군으로 진단을 내가 했어요. 했다 그러면 누구한테 해야 되는 거냐면 여기처럼 대장한테. 육군대장이면 육군대장, 해군이면 해군대장. 그렇죠? 그래서 군 소속 누가 된다고요? 여기 소속에 들어가는 여기 관련된 부대 소속 있죠? 소속에 들어가는 장한테 육군대장, 해군대장. 육군대장부터 할까요? 육군대장한테 뭐라는 거예요? 보고를 하는 거죠. 보고하는 거죠. 보고를 하고 이 보고를 받은 사람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한테 신고해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조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럼 여기다 써놓고 나서 우리가 일단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보건소장한테 신고하는 사람은 의사, 한의사가 종합병원에 소속됐다면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의료기관장한테 보고를 하는 거죠. 의료기관장은 신고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종합병원에 속해 있는 의사나 한의사는 바로 원장한테 가는 거예요? 원장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보건소장한테 신고하는 거예요? 이 사람 할 일은 원장이 그 병원의 대장이기 때문에 원장한테 보고가 의무예요.
보고를 받은 원장은 뭐가 되는 거라고요?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보건소장한테 하는 거예요. 신고라는 거로 다이렉트로 갈 수가 있어요. 이게 상당히 웃기게 바뀌었다니까. 그 다음에 병원체를 확인하는 그 직원들 있죠. 직원들은 거기 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병원체를 진단하는 그 기관장한테 위처럼 보고를 하는 거예요. 보고를 받은 기관장은 뭘 한다고요?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보건소장한테 뭘 한다고요?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표본감시는 아까 제외한다 그랬죠. 그럼 표본감시 감염병 기관장은 뭐가 된다고? 그럼 표본감시 기관이라는 건 저가면이 또 있을 거예요. 그 기관은 표본감시 기관의 인정을 받은 그 기관은 뭘 한다고요?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보건소장한테 신고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았다는 건 그냥 개인 병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의사는 누가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한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군의관 있죠. 군부대에 속해 있는 군의관은 육군대장, 해군대장한테 기관장한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보고를 하는 거라고. 보고. 여기 있죠. 보고. 그런 다음에 보고를 받은 육군대장, 해군대장은 누가 되는 거예요?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가는 거예요? 보건소장이에요? 보건소장이에요. 이렇게 바뀌었다고. 그럼 이해가 안 가면 읽어보자고. 이거예요. 정리해 주는 거예요. 내가 보자고. 그럼 이제 요걸 내가 지금 정리한 거예요. 첫 번째. 그럼 이제 요것은 표본감시는 제외한다 이 소리죠. 그럼 이제 보건의료기관장은 거기다 원장은 이 뜻이죠. 원장은 거기 보게 되면 뭐라는 거예요? 보고를 받았지요. 보건의료기관 소속 의료기관장한테 보고를 하고 그런 다음에 또 하나 보세요. 거기 다만 누가 된다고요? 의료기관에 속하지 않은 개인병원이죠. 의사나 한의사는 그저 그때 보건소장한테 뭐라는 거예요? 신고라는 거죠. 중요피치 드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로부터 누가 된다고 아까 묶어 중요피치 했죠? 그럼 2항 보세요. 감염병 병원체를 확인하는 소속 직원. 요게 요거죠. 소속 직원. 확인 직원은 누구한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거기 보게 되면 다음 줄 확인 기관의 장한테 보고를 하는 거죠. 종합병원의 의사처럼 보고를 하는 거죠. 기관장한테 중요피시해지고 다음 줄 그럼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장은 뭐가 거기 보게 되면 이게 이제 보고를 하죠. 보고를 하고 3항 보세요. 거기 보게 되면 1항에 따른 의료기관장 원장, 감염병 병원체 기관장 이 사람들은 1군 동그라미 쳐보고요. 그 다음에 4군 동그라미 치고 이것을 형광펜으로 쳐놔보세요. 지체 없이 똑같은 색으로 뭘 한다고요? 지체 없이죠. 그 다음에 5군 동그라미 치고요. 지정 동그라미 치고 7일 동그라미 치고 하고 나서 누구한테 한다는 거예요?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누가 된다고요? 보건소장한테 신고한다는 거죠. 그렇죠? 일단 중요피시 드시고요. 그런 다음에 육군, 해군 여기에 속해 있는 그저 끝에 중요피시 드시고 소속 군의관은 군의관 동그라미 치고 중요피시 드시고요. 여기인데 또 누구는 제외한데 아까처럼 표본감시는 제외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군의관은 누구한테 하는 거냐 그러면 두 번째 끝에 소속 부대장, 육군대장, 해군대장한테 뭐라는 거예요? 보고를 하는 거죠. 중요피시 드시고 그런 다음에 소속 부대장은 중요피시 드시고 중간에 소속 부대장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한테 지체 없이 뭘 한다고? 신고하는 거죠. 중요피시 드시고요. 그런 다음에 5항 보세요. 표본감시기관은 그 줄 끝에 보게 되면 거기 중간에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감염병을 그 1항의 1호부터 3호까지 죽었다든지 그 다음에 누가 돼? 감염병이 시체를 검안했다든지 이렇게 된다 그러면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보건소장한테 뭘 한다고요? 신고죠. 이게 이 내용이죠. 이거 보자고요. 여기 보게 되면 지금 1번이 의료기관에 속해 있는 의사나 한의사는 누구한테? 원장한테 의료기관 장이 원장한테 보고하고 보고받은 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보건소장한테 신고하고 그 다음에 병원체 확인 직원은 누구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기관장한테 보고하고 보고를 받은 기관장은 누가 되는 거예요? 여기 보건소장이나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신고하고 다이렉트로 보건복지부 장관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또는 이거 그 다음에 표본감시기관은 다이렉트로 어디로 갈 수 있다고요? 보건소장한테 가든지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가든지 내가 왜 보건소장을 먼저 썼냐 그러면 요거랑 땡땡 하려고 그따위 소리죠. 그런 다음에 개인 병원의 의사나 한의사는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보건소장한테 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군의관은 소속 대장한테 보고를 하고 보고받은 소속 대장은 누구한테 간다는 거예요? 보건소장한테 신고한다는 거죠. 근데 신고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빨간 걸 해야지. 이건 이제 다 묶는 거예요. 이제 묶었어 이제. 이것까지 이해 갔죠? 거기에서 지체 없이가 있죠. 지체 없이가 있고 7일 이내라는 게 있죠. 그럼 지체 없이는 몇 군부터 몇 군까지 카메라는 여기부터 다 비춰져요? 이렇게? 몇 가지? 안 비춰져요? 글씨가 커서 어디까지 비춰져요? 요거만 비춰져요? 끊어져요? 될 수 있으면 크게 비춰봐요. 어디까지? 여기서부터는 비춰져야 되는데 요까지만 비춰져요? 네.
7일까지. 그럼 요거를 동영상을 위해서 조그맣게 7일까지 돼? 그럼 여기서 빨간 거로 이렇게 묶었어. 이제 이렇게 묶었어요. 요렇게 쓰면 보여요? 여기가 지체 없이 조그맣게 써요. 글씨가 커가지고 여기 7일 이내. 그럼 우리가 1군, 2군, 3군, 4군, 5군까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체 없이는 1군부터 누가 되는 거예요? 4군까지. 그렇죠? 그 다음에 7일 이내라는 건 누가 되는 거예요? 7일 이내. 7일 이내라는 것은 누가 되냐면 5군과 누가 돼요? 지정이죠. 지정. 그따위 소리죠. 그런데 이렇게 나면 좋겠지만 1군에 들어간 아까 질병 있죠. 장태붓을 확인했다. 그럼 누가 되는 거예요? 지체 없이. 탄절했다. 그럼 누가 되는 거예요? 지체 없이. 그따위 소리죠. 그런 다음에 거기 뭐 기생충, 회충을 발견했다. 그럼 누가 되는 거예요? 7일 이내. 이렇게 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묶어보세요. 그럼 정리가 되지 않아요? 그따위 소리죠. 됐죠? 이 있어요? 없지요?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써보세요. 그럼 금방 외워져요. 그래서 여기서 3개 묶고 번호를 한번 3개 묶고 이것은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또는 누가 돼요? 보건수장한테 신고한 내용. 그 다음에 이건 누가 돼요? 보건수장한테 가는 거죠. 그따위 소리.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런데 웃기게 바뀐 거예요. 이게 바뀌는 중이라 그런 것 같아요. 나중에 보게 되면 보건수장 등의 보고가 있어요. 그럼 만약에 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신고했어. 그러면 여기 있는 종합병원은 할 게 없어. 끝났어요.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냐면 보건수장한테 보고를 한 이 보건소장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시장군수구청장 한테가. 그럼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나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가는 게 뒷얘기거든요. 그런데 다이렉트로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하게 되면 할 일이 없죠.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게 바뀌었다 이 소리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2016년에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문제가 되게 바뀌었다 이 소리죠. 됐어요? 보시고. 중요 표시 해놨고요. 다 해놨죠. 그런 다음에 12조 보세요. 12조 보게 되면 그 밖에 신고 의무가 있죠. 그 밖에 신고 의무는 첫 번째 보세요. 여기에 관한 것이 7조에 있어요. 7조 시행규칙 보자고. 11조에 관련된 것이 7조에 있다고. 아까 끊은 거 그랬나 보네. 7조. 거기 보게 되면 시행규칙 7조를 보세요. 문제도 풀어야 되는데 7조 보세요. 7조가 59페이지 있지요. 거기 7조 보게 되면 의사 등에 대한 뭐가 된 7조가 6조도 있고 6조는 볼 것 같고 7조 보세요. 59페이지 7조. 의사 등에 대한 예방접종 이상 신고가 있지요. 그럼 거기 11조 1항에 따라서 또는 3항이 쭉 있는데 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장, 그 다음에 소속부대장 이런 사람들은 별지에 여러 가지 예방접종 이상을 해가지고 쭉 한 것을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뭐가 된다고요? 보건소장 그랬죠. 그럼 아까는 왜 또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든지 이러는데 이것은 위임이에요. 시행규칙에 또는 시행령에 안 맞아 들어간다 그러면 누가 됐다는 거예요? 위임사항이라는 거예요. 위임이 어디에 있냐 그러면 쭉 한번 보게 되면 내가 쭉 붙여놨어요. 어디에 있냐 그러면 시행령 보세요. 시행령에 보게 되면 누가 되는 거냐 그러면 거기 50페이지 아니 50페이지가 아니고 쭉 있죠. 몇 페이지 위임을 붙여놨는데 위임이 하기 싫으면 원장이 아니 그 대장이 적어 있네. 47페이지 보세요. 권한 위임 있죠.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 권한을 일부를 누구한테 위임시켜요? 내가 하기 싫으니까 네가 좀 해라. 이래가지고 질병관리본부장한테 하는 게 있죠. 이게 지금 쭉 있죠. 그래서 앞뒤가 안 맞으면 그 내용이에요. 그따위 소리죠. 몇 개 시험 나는 걸 내가 줄쳐놨는데 그렇게 머리 아프게 위임까지 내진 않아요. 다 법으로 끝날 수가 있다 해서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그럼 이게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59페이지로 와서 보건소장한테 이걸 하면 그럼 여기서 보건소장에게 한다 이 소리죠. 그리고 정보 시스템을 이용해가지고 제출하게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시 원위치로 와보세요. 원위치로 와서 그 밖에 신고자가 있죠. 그 밖에 신고자라는 건 누가 되는 거냐 그러면 12조 보세요. 12조에 보게 되면 그 밖에 신고자가 있죠. 반드시 알아둬야 될 것이 11조와 12조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다음 각호라는 건 1호, 2호 묶어 중요 표시해 두세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일명 일반 가정에서 누가 돼요? 세대조. 세대주가 없으면 언니 오빠 손으로 가겠죠. 세대원 되겠죠. 그 다음에 학교에서 학교 병원에서는 다음 줄 누가 가장 대장이에요? 여기 대장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 병원 공공장 이 사람은 세 번째 끝에 보게 되면 대장이 일명 대표자가 되는 거다 이 소리죠. 그럼 학교에서 학장이고 그 다음에 병원에서는 누가 돼요? 원장이고 이런 사람이죠. 그런데 두 번째 줄 보게 되면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 여기도 뭐가 되냐 그러면 학교 병원 회사면 거기 회장 그 다음에 사장 이렇게 되겠죠.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의 장소의 대장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그러면 이따 보면 알겠지만 목욕탕 주인 그 다음에 약국 주인 그 다음에 또 누가 되냐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의 장 이런 사람들이 이번에 시설된 거죠. 여기에서 장소에 있는 사람들이 뭘 해야 되냐면 다시 위로 올라가 보세요. 그래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끊고 나서 거기 1군 동그라미 쳐봐요. 1군 동그라미 치고
1군이 두 번째 줄 죽었어요. 두 번째 같은 색으로 해놓으세요. 1군 동그라미 치고 사망이죠. 그럼 이제 나머진 줄치지 말고 보자고요. 1군으로 죽었다든지 의사증으로 죽었다는 거죠. 유사증으로 죽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요거는 다른 색으로 쳐놓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 또 묶어요. 꺾기 2군. 요거는 1군하고 똑같은 색으로 하지 말고 다른 색으로 쳐놔. 2군. 다른 형광펜으로 쳐놓고 동그라미 치고 4군. 동그라미 치고 4군과 2군은 똑같은 색으로 해놓으세요. 그리고 나서 맨 끝에 발생 동그라미 같이 쳐놓으세요. 그럼 2군부터 발생할 경우 가치는 꺾기를 해놓으세요. 그럼 지금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이 뜻이에요. 1군이 죽은 것과 그 다음에 2군 있죠. 2군과 2군부터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묶으라 썼지. 2군 동그라미 치고 4군 동그라미 치고 이 사람은 죽었대요? 발생했대요? 발생을 했대요. 그러니까 유행이 나서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이 소리죠. 1군은 죽었고 그 다음에 2군부터 4군까지는 누가 된다고요? 죽었대요?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래요. 발생한다 이 소리죠. 그럼 발생할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다음 줄 관할보건소장한테 신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정리하면 이거죠. 집에서 만약에 학교에서 내가 이제 학장인데 우리 학교에서 누가 죽었다. 그럼 뭐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이 있지요. 그러니까 내가 보건소장한테 신고를 하는데 1군은 죽었다든지 그 다음에 2군부터 4군까지는 누구냐 그러면 시행규칙 가면 2군에 들어가는 홍역과 그 다음에 3군에 들어가는 결핵이에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이따 미리 볼 거지만 홍역 2군과 결핵은 죽은 게 아니고 발생하면 보건소장한테 뭘 해야 된다고요?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시험에 이렇게 나겠죠. 기타 신고 의무자가 지금 몇 조예요? 12조죠. 아니 기타가 그 밖에 신고자가 일명 그 밖에 신고자가 해야 되는 질병 찾아라. 그럼 몇 군이 죽은 거예요? 1군이 죽은 거죠. 그 다음에 2군에서 누가 발생한 거예요? 홍역 발생한 거죠. 홍역은 죽은 거예요? 우리가 보게 된 발생한 거예요? 발생했죠. 그 다음에 3군에서 누가 된다고요? 결핵이죠. 이게 발생했으면 내가 학장이면 신고 의무가 있다는 거죠.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한테 한다는 거죠. 이렇게 시험에 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관련됐는데 그럼 이건 이 사람뿐만이 아니고 여기에 관련된 것이 여러 사람 모이는 곳이 목욕탕이나 그다음에 약국이나 그다음에 또 아까 왜 사회복지사 이런 거라고 보면 되겠는데 이것이 산후조리원도 또 있죠. 이런 건데 그것이 시행규칙 8조부터 거기 위에 보건복지부령이 있으니까 8조부터 9조까지죠. 8조부터 9조까지 열어보자고요. 8조부터 9조까지가 문제도 풀어야 되는데 문제를 안 풀었으니 어떻게 하면 좋은가? 바로 풀어야 되는데 8조부터 9조까지 거기 59페이지 열어보세요. 8조부터 9조까지가 있죠. 거기 보게 되면 그 밖에 신고 빨리빨리 펴시오. 그 밖에 신고 대상 감염병이 있죠. 홍역과 결핵. 지금 읊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홍역과 결핵은 죽었다는 게 아니고 발병했다는 거죠. 그렇죠? 중요 표시 드시고 그런 다음에 동그라미야. 빨리빨리 찾아. 어떤 학생은 잠깐 딴짓하면 벌써 딴 데로 튀었대. 왜 잠깐 딴짓을 하냐고 빨리빨리 봐야지. 거기 59페이지. 그래서 포스트잇을 가지고 와요. 이렇게 접어놔. 이렇게 접어놓고 하라고. 그럼 얼른 포스트잇을 붙이라고. 그러면 8조에 홍역과 결핵 중요 표시 드시고요. 이항 보게 되면 의료직에서는 이거 잘라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라는 것이 아까 다수인이지요. 내가 읊었잖아. 약국. 그 다음에 누가 돼요? 사회복지시설. 약국에서 만약에 1군이 홍역 발생을 알았다. 그럼 누가 되는 거예요? 약국의 그 장은 뭐라는 거냐 그러면 신고해야 되는 거죠. 누구한테? 보건소장한테. 다시 위로 올라가 보세요. 산후조리원 한 장 넘어가서 그 다음 목욕탕. 이발소, 미용실 여기에도 이런 것들이 아까 1군이 죽은 걸 알았다든지 그 다음에 누가 되냐 그러면 홍역이 발생한 걸 알았다든지 결핵이 발생을 알았으면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지. 됐어요? 그다 이 소리죠. 다시 원위치로 와보세요. 미리 보자고. 그리고 그 밖에 신고 의무자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만약에 학교에서 학장인데 근데 이것도 또 나요. 여기 의료직 같은 경우는 이렇게 또 나게 되는데 위생사에 같은 게 나더라고. 여기서 보게 되면 학교에서는 대장이 누가 되는 거냐 그러면 학장이에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라 그러면 교장이죠. 교장 다음에 누가 대장이에요? 교감이죠. 그 다음에 성우주임 이렇게 아니야. 교무선생이 그러는데 양호교사가 지금은 보건교사예요. 보건교사인데 여기는 그 여러 가지 간호법까지 학교보건법까지 다 안 해서 그런지 양호교사 이렇게 나게 돼요. 의료직에서는. 그럼 양호교사는 책임이 없어요. 다음 중 기타 신고 의무자의 책임이 아닌 사람 찾아라. 첫 번째 학장, 두 번째 교장, 세 번째 회사 대표자, 네 번째 양호교사. 그럼 누가 되는 거예요? 양호교사는 아니에요. 근데 현재 법으로는 양호교사가 학교보건법에서 뭐라고 됐어요? 보건교사로 됐어요. 그런데 실제 시험에서는 선생들이 몰라서 그런지 양호교사로 나더라고요. 자기들이 학교 다닐 때 양호교사를 배웠기 때문에. 양호교사 이꼴 보건교사 똑같은 거예요. 책임 있다 없다? 없다. 간호사가 우리가 시험 봐서 거기에 학교에 간호사로 가는 게 누가 돼요? 양호교사. 그러니까 간호사 선생님 그러잖아요. 그것을 지금은 보건교사 그런다고 됐어요. 그 사람 책임 있다 없다? 없다. 이거가
작년인 건지 났던 거예요. 지방에서 났던 거다 이 소리죠. 중요시해 주고.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보세요. 할 때 그 밖에 신고 의무자는 다음 각호로다가 사항을 하는데 서면. 그래 다음 각호라는 건 신고자 성명, 내가 이름이 누구고 주소는 어디 있고 죽은 사람과 어떤 관계고 그다음에 사망자 설명 직업이 어떤 거고 증상은 어떠고 똥을 싸다 죽었나 피를 토하다 죽었나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하면서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면 서류로 주던지 보건수장한테 말을 뛰어가서 말로 하든지 그 다음에 전보로 하든지 전보가 뭔지 아세요? 여기는 모를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전화가 인터넷 같은 게 안 될 때는 전보 몇 자 쳐가지고 사망 이래가지고 하고 있던 옛날 서식장 얘기네. 전보 그 다음에 누가 돼요? 전화 컴퓨터 통신 이런 것들을 지체 없이 보건수한테 한다는 거죠. 됐어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시 원위치로 와보세요. 여기까지 이제 묶어서 봤고요. 그런 다음에 그럼 여기서 누가 되는 거냐 그러면 지금 뭘 다시 본 거예요? 11조와 12조가 다 끝난 거죠. 이렇다 이 소리죠. 그럼 이제 앞으로 12조가 나올 거예요. 12조가 계속 나오면 기타 신고 의무자라는 걸 항상 기억해둬야 돼요. 집에서는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요. 12조는 기타 앞으로 이제 감염병 예방법에서 다음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는 12조 사람이 한다. 그 밖에 신고자가 소독한다. 그럼 누가 되는 거예요? 집에서는 세대조. 그 다음에 학교에서 누가 돼요? 학장. 이런 사람들이 한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13조는 거기 보게 되면 10분을 쉬었다가 할게요. 10분을 쉬었다 할까요?